원장님 이번 시간에는 그 예전에 팬데믹 전에 유학을 바라보는 관점하고 팬데믹 후에 유학을 바라보는 관점이 많이 변화됐다고 하는데 그 변화된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처음 유학이라는 거, 일본 유학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일본 어학원인데도 네. 불구하고 어학에 보통 일반적인 일본어를 배우러 오는 학생들이 있었었고 그 외에 이제 학원 시작하고 바로 일본어만 배우는 게 아니라 일본으로 유학을 가는 거, 저도 유학을 갔다 왔으니까 네. 일본으로 유학을 가는 거에 대해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뭔가 좀 소식을 정보를 많이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학원으로 네. 거듭나야겠다 해서 시작한 게 이제 유학 학원을 네, 네, 이제 네. 시작한 건데 제가 초창기만 하더라도 일본이라는 나라가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뭐 2001년이니까 네, 네. 그때만 하더라도 어찌됐든 일본이 뭐 버블 경제가 뭐 빵 터지고 그렇다고 해서 일본 경기가 나쁘고 그렇다 하더라도 네. 그때만 하더라도 그래도 생활 수준만큼은 일본이 우리나라보단 잘 살았거든요. 그렇죠. 예전에 그리고 그랬었죠. 월급 수준도 일본이 더 뭐 환율 차이도 있었겠지만은 그렇죠. 월급도 일본이 더 많이 받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고 그 다음에 물가만 하더라도 일본이란 나라 자체가 약간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비싸다는 인식 그런 생각이 굉장히 팽배했던 시절이어서 그래서 학생들한테 일본에 가면 선진국이니까 뭔가를 뭐 새로운 거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가면 좋겠다라고 해서 처음 애들 학생들이 일본에 가서 공부를 해서 거기에서 취직을 해서 거기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취지로 학원을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2023년 지금 현재에 와서는요 팬데믹 전에는 그것도 조금 남아 있었어요. 일본이 취업이 저희 나라보다는 잘 되는 편이거든요. 물론 전체적인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취직률은 일본하고 한국하고 뭐 전체 취직률을 보면은 차이는 별로 없어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본은 대학 졸업자들 4년제 졸업자들은 취업률이 90% 이상이라는 얘기죠. 네. 우리나라하고는 좀 달라요. 상황이 좀 다르다 보니까 그리고 일본이란 나라 자체가 취직 자리가 없어서라기보다는 약간 요즘 우리나라도 조금 이제 그러한 부분이 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일자리가 있어도 힘든 일을 안 해요. 그렇죠. 일자리는 우리나라도 많이 남아돌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일본에 가서 뭐 노동 그렇죠. 쪽으로 네. 가서 일을 많이 해서 그쪽에 돈이 환율이 좋으니까 거기 그렇죠. 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고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그렇죠. 한참 뭐 저 사우디도 가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외국에서 오신 분들, 저 동남아 쪽이나 뭐 그런 쪽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힘든 일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환율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한 달 버는 돈 자체가 그 나라에서의 거의 1년치가 될 수도 있고 1년치도 될 수 있고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은 진짜 죽어라 일을 하더라고요. 네. 그거하고 똑같은 느낌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한국인도 일본에 가서 그런 식으로 일을 하면서 그렇게 돈을 벌어서 어떻게든 뭐 한국에 그 환율 좋으니까 한국에 그 돈을 벌어 갖고 와서 뭐 집도 사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게 됐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안 되거든요. 뭐 환율이 거의 뭐 똑같다고 보면 되거든요. 일본 물가가 더 싸거든요. 한국보다 일본 물가가 더 싸다는 얘기는 한국이 그만큼 살기 힘든 나라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팬데믹 전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가서 유학을 가는 이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취업도 좀 잘 되는 편이고, 네. 그다음에 대학교 4년 졸업했을 때 취업 열심히 공부했을 때의 결과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서 놀면은 어느 그렇죠. 곳에 가도 어느 곳에 가도 취업 안 되는 거는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했을 경우에 일본에서 취업도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가는 학생들이 조금 많았었고요. 팬데믹 후에 지금 이제 요즘 들어서의 이제 새로운 이제 유학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런 관점의 차이에서 조금 생각을 한다면 이제 부모님들 자체가 요즘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의 생각을 조금 많이 이해해 주려고 하는 네. 분들이 좀 많아졌어요. 네. 그래서 예전 같으면은 초창기만 하더라도 학원 초창기하면 모든 아이들이 학원 다녔거든요. 네. 그렇죠. 1등에서 꼴등까지 네. 다 학원을 다 보는 게 학원 안 다니면 하여튼 애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식으로 생각할 정도로 학원 아주 전성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전성기의 시대가 거치고 그 다음에 저출산을 거치고 그리고 이제 현재는 어떻게 됐냐 하면은 학생들의 생각을 부모님들이 공부하기 싫어? 그러면은 다른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아이가 또 이제 한 명 아니면 두 명 네. 네. 하나밖에 없는 자식 네, 2명 있다 그러면 2명 있는 거에서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미술 하고 싶어? 음악 하고 싶어? 운동하고 싶어? 웬만하면 들어주거든요. 네. 근데 이도저도 하기 싫어.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까? 그렇다고 해서 학원비 들여가지고 학원 다닌다고 해서 결과가 나올 리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부모님들은 그렇게 학원에 이렇게 목매어서 막 보내는 경우도 없거든요. 일본 유학을 다 보내라 이런 것도 제 생각도 맞지는 않다고 봐요. 저는 일본에 무조건 간다고 해서 성공할 보장은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 보낸다고 하면은 아이가 관심이 있다고 하면 요즘에 애니메이션이 워낙 또 대세니까 아이들이 일본이라는 나라의 자체에 대해서 좀 관심도 많이 갖고 언어를 갖다가 일본 언어를 애니를 보고 막 하다 보니까 그림 보고 이해했는데 애가 막 알아들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게 관심 가질 때 거기에 부채질을 조금 더 해주시면 아이가 헐헐 타가지고 그거를 공부하고 연관을 시켜서 갈 수가 있습니다. 네. 아이는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고등학교는 좀 모르겠습니다만 잘 몰라요. 자기가 뭘 좋아하고 뭘 해서 먹고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잘 결정을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아이가 관심이 있다고 하면 물론 아이가 자기가 가고자 하는 목표의 길이나 그 다음에 공부를 웬만큼 하고 그런 쪽에 나중에 나는 뭐가 되고 싶다라는 확고한 뭔가가 있다고 하면 그쪽으로 키워주시는 거 아주 찬성입니다. 다만 공부도 별로 취미도 없고 뭐 이도저도 아닌 그런 쪽이다 하면은 아이가 관심 있어 하는 부분에 조금 부채질을 조금 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뭐 아이가 하고 싶은 거를 해줄 때 그 아이가 좀 더 성장하지 하기 싫은 걸 억지로 시키는 것은 그럼요.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여기에서 상담을 할 때 이제 보통들 이제 학원들이 뭐 일본 대학에 갔는데 내신 성적 반영 안 됨. 뭐 이걸 갖다가 막 캐치프레이드로 막 내걸고서 막 학생들 모집하거든요. 뭐 내신 다 망한 학생 다 와라. 여기는 뭐 내신 안 들어가.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내신이 안 좋다는 얘기는 공부에 취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는 공부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막 힘을 쏟을 그럴 에너지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 에너지가 없는 학생을 일본어를 시킨다고 해서 일본어가 그렇게 뭐 잘하느냐? 뭐 솔직히 조금 좀 의문이 드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내신 성적이 반영이 안 되는 일본에 있는 대학들, 물론 내신 성적이 반영이 된다라고 써 있지는 않습니다. 동경대는 물론 내신이 반영이 됩니다. 근데 내신이 반영이 안 된다고는 하지만은
알게 모르게 다 봐요. 저는 우리 학생들 이렇게 일본에 가서 직접 대학교에 가서 명문대 가서 면접 보고 왔을 때 저희가 다 설문조사를 다 하거든요. 네. 어떤 질문이 나왔고 어떤 식으로 대답을 했고 그리고 떨어진 학생도 있고 붙은 학생도 네. 있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대답을 했는지에 대한 그런 자료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학생들한테 물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이게 다 저희 학원의 또 그렇죠. 재료가 되고 다, 재산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물어보는데 물어봅니다. 너 왜 이렇게 학교 성적이 안 좋니?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큼 좋은 대학에서는 내신들을 안 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무조건 뭐 학원들이 얘기하는 뭐 내신을 보지 않습니다. 뭐 이 명문대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어서 뭐 한국에서 가죠. 그렇게 공부 자신 있으면은 가죠. 아닙니다. 공부는 상담을 할 때 보통 이제 학원에서 너무 이제 거대하게 어서 오세요. 뭐 이렇게 공부하면 갈 수 있어요. 애가 고등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애를 갖다가 앉혀가지고 일본어만 하루에 막 몇 시간씩 가르치면 애가 아유 좀 있으셔서 공부 못해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공부도 어느 정도 자기가 공부하는 자세가 잡혀 있어야 그렇죠. 이제 시작하는 거지. 공부 자세도 안 잡혔는데 공부를 억지로 시키는 거는 무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상담을 할 때 아이가 의자에 어느 정도 앉을 수 있을까요? 하고 전 걱정스러운 네.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학교 등급도 물어봅니다. 학교는 뭘 잘하며. 근데 보통들 이제 와가지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유명한 대학. 뭐 유명한 대학은 다 조건이 달라. 일본어 해갖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일본어 해갖고 가는 게 아니고 영어도 필요하고요. 수학도 필요하고 종합 과목이라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성적을 다 내기 위해서는 지식이라는 부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꼭 굳이 명문대만을 꼭 고집하지는 말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방대 가라는 소리는 저는 절대 하지는 않거든요. 동경 안에 있는 대학에서 동경 시내 쪽에 있는 대학이면은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팬데믹 후에 유학을 간다고 하면 저는 아이에게 경험을 쌓아주는 인생의 경험을 쌓고 앞으로 맞이할 새로운 세계에 대해 맞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인생 공부를 할 수 있는 곳이 일본 유학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일본에 가면 혼자 가잖아요. 혼자 먹고 살아야 돼요. 그렇죠. 혼자 먹고 살아야 돼. 부모님의 도움이라고는 통장에 찍어주는 돈밖에 없을 거고 네. 나머지 자기가 다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한국에서 무작정 다 돈 보내주면 애 망치는 건 맞는 이야기 같고 아이가 일본에 가서 혼자 생활하면서 자기 관리도 하고 물론 부모님이 조금 도와도 주지만은 일본에 가서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학교 시간도 꼼꼼히 챙기면서 자기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게 군대에 보내는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그 약간 독립적인 생활을 좀 할 수 있어야 사회에 나가서도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건데 저 얼마 전에 어떤 학부모님이 상담을 오셨는데 그러더라고요. 아니 저기 얘는 꼭 태워다 줘야 되고 데려와야 되고 그래야 돼서 뭐 그런 어떤 아이를 과하게 보호하는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는 거예요. 이게 어머님 좀 약간 강하게 키울 필요는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어쨌든 부모님들이 요즘은 아이들을 너무 과하게 보호한 상태에서 키우다 보니까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렇죠. 옛날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저기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아이 한 명 딱히 정책으로 나라가 네, 꽉 네, 못 박아서 소황제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모든 돈을 다 아이 한 명한테 모든 걸 다 쏟아붓는 이제 그러한 부모님들이 꽤나 있으세요. 네. 저도 딸이 하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애가 본인이 할 수 있는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런데 그거를 의지하려고 하는 경우가 좀 있어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단호한 편이라서 이것도 못하는 아이가 일본에 유학을 가겠다는 것 자체는 네가 네 관리를 못하게 될 수밖에 없다. 아파서 그런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이상은 최대한 네가 할 수 있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도 마음은 아프긴 않죠. 그렇죠. 그렇긴 한데 진짜 유학을 간다 했을 때는 유학에 가서 혼자 모든 걸 다 처리해야 되거든요. 아파도 감기 걸려도 힘들어도 그렇죠. 열나고 배 아파도 전화로밖에 조언해 줄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게 저는 유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일본 유학은 다른 나라보다는 안전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이 많아서 일본 유학을 가서 아이가 거기에서 대학을 졸업해서 취업까지 할 수 있다면 아이는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출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실은. 그래서 지금 뭐 대학, 한국에 있는 대학에 뭐 우리나라의 서울에 있는 조금 4대물 안에 들어가 있는 대학에 못 들어가고 이제 나머지 대학에 들어가야 된다 하는 학생이 있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아이가 착실하다고 하면은 저는 일본 유학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추천은 드려요. 거기 가서 뭐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물론 공부 열심히 하면 좋겠죠. 자기 인생을 다시 한번 바꿀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얻는 거니까. 근데 가서 많은 친구도 사귀어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와 다른 사람들의 문화와 생활을 겪으면서 본인이 많은 경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무궁무진한 그 재산들을 얻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 훨씬 더 가치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만 생활하기보다는 뭐 일본 가서 공부도 좀 하고 일본 자체 내에서도 자기가 뭐 좀 공부 좀 하다가 좀 더 내 견문을 넓히고 싶다. 그러면 일본 자체 내에서 또 유럽으로 또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유럽을 좋다고 보진 않아요. 물론 그렇긴 하지만 본인의 어떤 그 세상을 바라보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외국이라는 나라를 가서 살면 다른 나라를 또 가고 싶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용기를 얻어서 또 도전이 또 되고 또 도전이 되고 이렇게 된다고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일본 유학을 장려하기보다는 꼭 굳이 뭐 일본에 가면 성공합니다.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그냥 미적지근하게 남들 가는 대학 가야 되니까 뭐 남들이 봤을 때 그렇게 좋다고 보이지 않는 그런 대학들에 가서 미적지근하게 살다가 미적지근하게 취업하고 사는 것보단 인생을 한번 도전이라는 걸 해볼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얻어서 그런 경험이 바탕이 돼서 나중에 어른이 돼서 생활을 할 때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부분을 저는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꼭 품 안의 자식이 꼭 좋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저도 제 자식을 딸이 하나인데 저도 제 자식을 일본 유학을 보내려고 지금 공부를 시키고 있거든요. 근데 자식 하나니까 저도 얼마나 옛날 어르신 말씀대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자식인데 즉 과감하게 이렇게 유학이라는 부분을 선택한 거는 나중에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 힘을 길러야지 언제까지 부모가 안고 업고 이렇게 키울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는 부모님 곁을 항상 옆에 따라다니면서 자기가 독립생활을 못 하거든요. 이게 그렇죠. 너무 보호를 하면.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 조카들도 있고요. 뭐 그런 애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진짜 옆에 끼고 살고 싶어요. 솔직히. 그렇죠. 뭐 부모 입장에서 그렇지만 끼고 살고 싶고 커가는 모습도 보고 싶고 뭐 이런 거 다 하고 싶지만은 그렇게 했다가는 아이가 미래에 나중에 장래에 혼자 일어설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자기만의 가치관 형성을 만드는 데 있어서 부모 가치관이 너무 많이 들어가 네, 있을 때 그렇죠. 생기는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 같아서 저는 생각을 한다면은 약간은 좀 세상에 좀 풀어서 아이가 새로운 경험도 하면서 공부도 하면서 그렇게 혼자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거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팬데믹 후에 제가 생각하는 거는 꼭 일본에 돈 벌러 간다. 이것보다는 가서 그 나라를 경험하고 거기에서 새로운 여러 나라에서 온 친구들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나라보다 월급이 적다고 해요. 초봉 자체가. 네. 그렇기는 하지만은 거기에서 또 취직해서 그렇게 또 생활을 하다 보면 또 뭐 좋은 일이 또 발생하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새로운 뭔가에 눈을 뜨게 되는 거죠. 또. 그러니까 한국은 좀 치열해요. 그리고 남의 눈치를 또 많이 보는 편이고 또 남을 허세도 또 가득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 뭐 인터넷에 막 오마카세라는 말이 있어요. 오마카세가 마카세루가 맡기다라는 뜻이거든요. 오는 이제 상대방의 이제 높임말로 해서 오를 붙여주는 건데 이 오마카세라는 것 자체가 이게 엄청나게 비싼 건데 그 허세를 부리는 사람들이 또 젊은 사람들이더라고요. 어른들은 그런 거 줘도 안 먹습니다. 비싸서 돈부터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허세까지는 일본에서는 별로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일본에서 젊은 사람들 뭐 차 타고 다니는 거 그런 거 별로 그렇게 부러워하지도 네.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차가 있어야 되고 뭐 결혼하기 위해서 집도 있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본에서는 그렇지는 않아요. 전체가 다 그렇지 않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사회적 분위기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허세 가득한 나라인 거는 맞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있다고 하면은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솔직히 일본 유학에 대해서. 네. 그래서 팬데믹 후에는 약간 그 일본에 가서 뭐 취업해서 뭐 성공한다 이것보다는 앞으로 살아갈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자산이 될 수 있는 네. 그런 공부를 하러 갈 수 있는 곳이 일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